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른바 정비창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고 한남동의 뉴타운이라든가 동부이춘동의 재건축 그리고 원효로 일대의 역세권 시프트 등 용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용산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비창 개발 사업,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용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산구의 입지의 특징 중 하나는 평지가 많다, 그리고 미군 부대가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녹지가 많다, 그리고 인구가 다른 인근의 구들, 뭐 마포구,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성동구 이런 데보다 용산구 인구수는 30만 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인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이제 인구가 적은, 즉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쾌적함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서울의 정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온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서울 수도권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바라봅니다. 즉, 그 입지가 개발된 방식이 무엇이냐,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동네인가, 택지 개발로 만들어진 동네인가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덕, 애호계 일대는 뉴타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주거단지이고요. 동부이촌동이나 여의도, 그리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택지 개발로 만들어진 서울의 주거단지는 목동, 노원, 강동 이런 지역이고 그 지역들의 특징은 학군이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택지 개발은 분양을 통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집이 되기 때문에 균일한 좀 학군이 만들어지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비슷한 문화 환경을 갖게 되고, 강남 일대 역시 택지 개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학군들이 공통적인 그런 호재 지역으로, 약간 말하자면 그 동네의 장점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지역이냐, 택지 개발로 만들어진 지역이냐라는 거를 좀 눈여겨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수도권 일대에 경인선과 경부선을 따라가는 1호선 축의 도시이냐, 혹은 경부고속도로 일대, 즉 한남, 반포, 양재, 판교, 광교 라인을 이어지는 이 경부고속도로 일대이냐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툴을 이용하시면 좀 입지를 이해하는데 더 빠르고 좀 나름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포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만들어졌고, 그 일대에 1호선이 지나가진 않지만 5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5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지만 서부 권역이기 때문에 저는 경인선과 경부선 1호선 축으로 분류를 하고요. 반면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주거 지역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일대 라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용산구는 어떤 곳이냐? 뉴타운과 택지 개발인 두 개가 혼재되어 있고, 1호선 일대와 경부고속도로 일대가 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간적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마포가 이렇게 애호개와 공덕, 광흥창 일대가 있고, 이 지역의 상암 DMC 쪽 일대가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경인선 라인 축과 경부선 1호선 라인 축으로 서부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외곽으로 나갈 때 일산 쪽으로 가는 것들이 좀 더 편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가깝고, 그리고 KTX를 이용하는 것도 용산역과 서울역 중심으로 이용하는 그런 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여의도와 을지로 일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마포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동구는 어떠냐? 성동구는 전 경부선 축으로 분류를 합니다. 뉴타운 일대로 개발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경부축을 통해서 한남, 반포, 서초, 양재, 판교 라인으로 이어지는 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분당 수서간 도로를 타고 영동대로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 권역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3호선 동호대교에서 바로 압구정과 한정거장으로 이어지고 강남 압구정 일대와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는 을지로 일대와 이 강남 일대 일자리로 같이 가져가는, 그러면서도 성동구 그 공업단지에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많은 패션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자체적인 일자리를 가져가고, 공덕역 역시 S오일이나 일진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위치하면서 자체적인 그런 수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이쪽은 서부권역 1호선과 경인선을 이용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성동구는 우측에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이용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용산구는 어떠냐를 보게 되면은, 용산구는 이 두 가지 축을 한 번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역과 후암동 일대는 1호선 라인이기도 하고요. 4호선 일대로 이 권역, 서부권역을 같이 생활권으로 두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외곽으로 이제 드라이브나 쇼핑을 간다라고 할 때 고양시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반면에 그 미군 부대 우측으로 위치하고 있는 한남동 일대를 보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이 경부고속도로 축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도 신동아 아파트가 정중앙에 위치해서 경부축을 이용하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철도교통으로는 이 신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철도로 용산과 강남은 붙어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교차돼가지고 수요가 여러 군데 발생할수록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비유를 하자면 점심에 커피랑 돈가스 팔다가 저녁에 호프집 하고 이런 가게가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녁 장사밖에 못해. 점심 장사는 못해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온전히 다 100%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점심에는 점심 뷔페를 하고 저녁에는 술안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부동산을 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낮에는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먹고 가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와서 밥 먹고 가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원 가기 전에 밥 먹고 가고, 저녁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가고, 이런 동네가 상권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 게 바로 강남 지역이 이제 그런 일대인데, 마찬가지로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경부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뉴타운이기도 하고 택지 개발이기도 하고, 이런 데가 이제 여러 가지 혼합되어 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용산은 재개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위치해 있고 택지 개발 지역도 있습니다. 동부이촌동은 압구정동, 여의도동과 3대 택지 개발 지역으로서 이제 고급 부촌을 형성했던 원래 그런 지역이었고요. 한남뉴타운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이고, 지금 현재 효창공원역과 남영역 일대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청파동과 후암동 일대도 재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오세훈 시장의 정비창 개발 사업인 국제업무지구 역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 사업보다는 택지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택지 개발은 아무래도 녹지나 빈 땅을 이제 짓는 그걸 택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짓자. 딱 빈 땅에다가 이제 공공이 어느 정도 털을 닦고 앵커 부지를 만들어서 민간에 불화해서 파는 그런 방식이면 택지 개발로 볼 수 있는데, 재개발과 택지 개발이 혼합되면서 나타나면서 좋은 거는, 택지 개발 지역은 상업, 종교, 업무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편의 업무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구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게 강점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재개발이 일어나서 학군은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지역들이 그 기간 동안 당분간 택지 개발 지역의 학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이용한 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좋기 때문에, 이 용산이라는 땅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 몇 없는 평지이기도 하고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인구 밀도가 낮고, 그럼으로써 쾌적함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재개발과 택지 개발 두 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쇼핑, 학원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교통 역시 경부고속도로 축과 경인선 라인, 그래서 서울역, 용산역을 통하는 KTX라든가 이걸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축에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입지가 그렇게 선호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실 때, 여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라고 볼 때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이게 택지로 만들어진 거냐, 뉴타운식 개발을 한 거냐,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동네가 경부축이냐 아니면 1호선 라인 축이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부동산을 바라보는 프레임으로서 저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용산은 경부고속도로와 1호선 두 축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정가운데 있고 택지 개발과 정비사업 혼합 지역으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